삼각함수 중단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고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자, 그러면 1040도를 일단 몇 바퀴 회전해서 그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60분법 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360도가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2번 들어가네요. 2번 들어가고 720을 빼주니까 320도 남네요. 그래서 320도니까 어디 사분면에 있나요? 그쵸. 270도 넘어서 40도 남기고 여기 4사분면에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제 4사분면의 각이다. 자, 그때 일반각을 구하래요. 이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한 게 일반각이죠.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든 상관없다. 거꾸로 돌든 양의 방향으로 돌든 상관없다. 더하기 320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n은 정수다.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호도법각으로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6분의 35파이. 자, 그럼 얘도 몇 바퀴 회전해서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일단 우리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6분의 35파이에 가까운 정수를 생각하면 6분의 36파이, 6파이가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파이를 가지고 오고 그럼 마이너스 6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35파이가 되려면 그쵸. 6분의 파이만큼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3바퀴 돈 거고 얘를 무시하면 다시 돌고 시초선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3바퀴 돌고 6분의 파이만큼 같다. 그래서 얘는 제1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해서 n은 정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12이고 넓이가 60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근데 지금 반지름 길이와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용할 공식은 세타가 없는 2분의 1 RL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S는 2분의 1 RL을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자, 60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2 곱하기 L이 되겠죠. 자, 약분하면 6도 약분하니까 10파이. 그래서 L은 10파이가 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 O와 점 P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준 그 사분면의 위치로 부호를 구하고 크기는 x축과 이루는 예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정의를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p의 좌표 마이너스 1,1 자, 얘를 p라고 하고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세타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이 p를 지나는. 근데 어차피 이 빗변의 길이 만약에 여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얘가 바로 반지름 r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로만 봤을 때 여기가 1대 1대 빗변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p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1이니까요.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였죠. r분의 y 좌표.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은 r분의 x, r분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탄젠트는 x분의 y의 형태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준 거. 지금 2사분면의 각이니까 일단 부호는 사인만 플러스다.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두고 x축과 이루는 예각 크기를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이 예각의 크기로만 계산했을 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1,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크기만 구한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1이다. 그래서 부호 따로 크기 따로 생각해 주는 거나 정의를 이용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실수하지 않을 풀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볼게요. 세타가 제2, 4분면의 각이고요. 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우리 앞에 예제 문제랑 좀 다르게 곱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차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삼각함수 사이에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두 가지 관계. 그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곱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을 조금 변형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곱의 형태가 나오려면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한다? 그쵸. 완전 제곱식 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1이었었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계산해주면 플러스 1 돼서 2가 돼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이 2다. 그러면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돼요? 0이 아닌 이상은 2개가 나와야 돼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원래 풀마 루트 2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얼싸 사인만 플러스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면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의 값은 뭐밖에 안 된다? 루트 2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곱의 형태 또는 합차의 값을 이용하거나 서로 바꿔서 물어볼 때는 예식을 완전 제곱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문항수론 빠졌지만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쉽게 생각하면 분모에 지금 2가 있다. 그쵸? 여기 파이 곱해져 있는 분자에 있는 수가 홀수일 때는 얘는 사인은 무조건 뭐로 나온다? 코사인으로 나오고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사인으로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 상관없이 무조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결정한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2, 4분면의 각이 되기 때문에 2,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 얼싸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코사인의 부호는 얼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일단 얘도 코사인 세타 얘는 분모에 2가 없을 때는 그대로 그냥 코사인 세타 삼각함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인지 확인하세요. 파이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갔죠. 세타는 무조건 얘가. 그러면 얼싸.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고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때 세타의 크기를 아예 구하라고 했네요.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뭘까요? 동경이 일치한다. 자, 예를 들어서 30도인 각이 있고요. 390도인 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는 동경이 일치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 당연히 동일하겠고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자 390도에서 30도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360도 남죠. 결국 회전한 바퀴수 빼고는 나머지 각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결국 회전수의 차이가 있다. 회전수의 차이. 그쵸? 그래서 4세타와 세타를 뺀 그 값은 결국 회전수.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죠. 근데 2파이, 4파이, 6파이로 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 수 있으니까 걔를 모두 표현한 거 2n파이가 되겠죠. n은 정수. 그러면 4세타 빼기 세타니까 3세타가 되겠고요. 다음 세타는 3분의 2n파이가 됩니다.
자, 근데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가 돼야 되니까 n은 양의 수,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럼 n이 1일 때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1 대입하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근데 n이 2일 때부터는 어때요? 세타가 3분의 4파이. 파이를 넘어서니까 이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답은 누구밖에 안 된다? 3분의 2파이밖에 안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했더니 길이가 50cm인 와이퍼가 5분의 4파이만큼 부채꼴 모양으로 회전하였다. 이 와이퍼에서 유리를 닦는 고무판의 길이 여기가 40일 때 얘가 회전하면서 닦은 유리창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고무판이 없는 부분은 안 닦이는 거죠.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부채꼴, 전체 부채꼴에서 요 하얀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 세타를 알아야겠죠. 여기는 50에서 40을 뺀 나머지 부분, 여기가 10이 되겠고 반지름 10, 중심각 5분의 4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우리 지금 R하고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5분의 4파이 빼기 2분의 1 R제곱 세타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파이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죠. 얘네를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50제곱 빼기 10의 제곱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2파이 남고요. 2500에서 100 빼니까 2400. 5분의 4800파이. 그래서 얘 5로 나눠주면 5, 9, 45, 5, 6, 30 해서 96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960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항상 특수각 그리고 x축과의 각의 관계로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30도는 일단 한 바퀴 360도에서 특수각 30도를 뺀 각이랑 같겠죠. 그러면 360도 한 바퀴 돌고 다시 마이너스 30도만큼 간 거죠. 그러면 사분면의 위치, 얼사탕코, 코사인일 때 코사인만 사분면에서 사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고 x축과 이런 예각이 30도니까 사인이 30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그러면 얼사탕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고 x축과 이런 예각이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1을 해도 되고요. 코사인은 우리가 y축 대칭 함수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와 코사인 x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지금 3분의 4파이는 파이에서 특수각 3분의 파이를 더한 거가 되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죠. x축과 이런 예각은 3분의 파이고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x축과 이런 예각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되겠죠.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얘기하시오. 자, 일단 코사인이 플러스예요. 얘 플러스고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자, 코사인만 플러스인 사분면 얼사탄코 4사분면 각이 됩니다. 자, 2번은 지금 형태를 보니까 사인이 2번 들어있고 코사인의 곱, 탄젠트의 곱이에요. 그러면 얘네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사인이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과 탄젠트가 둘 다 플러스인 부분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사인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인 사분면 얼사 이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3, 4분면의 각이면 얼사,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자, 이렇게 특수각이 아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어요? 부호 따로, 크기 따로. 크기를 계산할 때는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5분의 3이 나오도록 사인 세타 5분의 3, 그럼 빗변을 간단하게 5로 높이를 3이라고 두면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5분의 4인데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크기 따로 부호 따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세타라고 뒀을 때 밑변을 3, 높이를 2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얘가 탄젠트 3분의 2가 되겠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하면 9 더하기 4 해서 13이죠. 그래서 이 빗변은 루트 13이 된다. 그럼 사인은 루트 13분의 2인데 3, 4분면이니까 사인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하시면 마이너스 13분의 2 루트 13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자,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탄젠트 사이의 관계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관계, 이런 관계식이 나올 땐 뭘 기억하라? 우리가 배운 건 딱 두 가지다. 뭐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얘네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야겠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통분하니까 여기 사인 세타 곱해주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해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결국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거 알고 있죠. 우리는 결국 코사인과 사인의 곱을 알면 된다. 우리 앞에서도 많이 풀었어요. 합이 나왔을 때 곱을 어떻게 이끌어낸다? 이 식을 제곱해준다. 자, 제곱해주면 얘는 4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2분의 3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었죠.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입니다. 자, 1 이항하니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돼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얘 곱이 4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답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함수의 주기와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자, y는 sin bx 또는 y는 cosine bx의 주기는 이 파이를 뭐로 나눈다? 이 b의 절대값.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준다.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안 변했기 때문에 지금 1이죠. 그래서 이 파이를 1로 나누나 안 나누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기는 2파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치역을 구해줘도 되는데 좀 쉽게 구하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랬어요? 이 사인, 요 뭉탱이, 요 값이 항상 최대값을 가질 때는 1이고 최소값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1일 때 값을 계산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이 최대 최소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자, 이번에서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일단 주기를 먼저 구해보면 주기는 이 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 분모까지 봐야겠죠? 4분의 1로 나눈 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이 있죠? 1분의 8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선생님이 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4분의 x 여기까지 코사인 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얘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코사인 x분의 4분의 x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수를 곱하니까 부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1을 더해준 거예요. 양변에. 그래서 1을 더해주면 얘는 여기 3을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x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된다. 결국 우리는 최소 최대값만 계산해서 그 사이의 범위로 그냥 치역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을 가질 때 최대였고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최소였어요. 근데 앞에 음수가 곱해지면 부동항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1을 가질 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3이 돼요.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는 얘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되는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된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최소,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처럼 바로 1일 때 최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뒤바뀌죠. 최대는 바로 3이 됩니다. 어쨌거나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